네, 건설 담당하는 윤승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하나 온라인 세미나 주제는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를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건설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건설에서 중요한 게 이 선행지표 데이터가 얼마나 계속 좀 잘 나오냐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월 누적 데이터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45% 정도 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토목이랑 비주거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거 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 변목에 따른 이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이제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물리센터 쪽 건축 수요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목은 전년도 코로나19에 따른 이 공공 현장들 기저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주거용 건축 또한 작년을 견인했던 지표인데요. 주택 인허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도 20% 이상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인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수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선행지표 쪽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이런 외형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 자체에는 이제 꾸준히 긍정적인 뷰를 좀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제 투자인 기성은 상대적으로 상반기까지는 2021년 상반기까지는 네, 조금 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뭐 철근, 시멘트 그리고 철근 같은 주요 건축 자재들의 명목 향상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가 좋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작년 수주가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1년 정도 레깅을 타고 올해 기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이 맞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병목 현상 때문에 건설 기성이 4월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7% 정도 YY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건설사들 외형 건설사들에게는 이제 매출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건자재 또한 이 자재 투입 속도가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외형 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자체가 굉장히 좀 실적 개선폭이 가파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 초율도 굉장히 좋고 분양도 좋은데요. 이런 현상은 장기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분양 자체가 워낙 낮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시행했던 이런 분양가 상한제가 이 매매가랑 분양가 간의 괴리를 확대시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미분양 감소는 단기적으로 좀 뭐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내에도 좀 지속적으로 낮은 레벨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주택 사업에 대한 수주 여지도 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가시화되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GS건설 이런 회사들이 정비 쪽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이고요. 이런 회사들을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정비 사업의 시행 증가 여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이내 준공 30년 넘는 주택수 55만 호고요. 올해 서울에서 일반 분양이 정비 사업으로 한 3만 세대 됩니다. 근데 이제 조합 분양만 치면 2만 세대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나누면 27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년 넘는 주택들이 또 134만 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노후주택 수의 증가 속도를 단기적으로는 요런 2만 호 정도의 멸실로는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올해도 수주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도 주택 수주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지금 건설사들 잔고에 있는 현장만 해도 올해 서울에서 시행된 그런 물량의 거의 4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건설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플레이 가능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도 뭐 지금 5월까지 뭐 큼지막한 수준은 아직 뭐 크게 나오는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 6월 들어서는 뭐
7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현장들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에도 뭐 현대 엔지니어링 공시는 안 났지만 어쨌든 이런 올레핀 프로젝트들 사업 태핑이 계속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수주 숫자가 굉장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펙 지나면서 뭐 유가 레벨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이 오펙 국가들의 증산에 대한 이제 결정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7월 초에 1월 1일 정도 초에 이제 오펙 플러스 A가 한 번 더 있을 거고요. 이때 결정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현재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불확실성, 이란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남겨져 있는 상황이고요. 원유 수요 회복 속도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유가 레벨 자체도 현 수준에서 좀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제 7월까지 감산 계획은 지금 나와 있는데 이후의 감산 계획은 이제 7월 초에 결정이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70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국제유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76죠. 이게 사우디고요. 유가가 계속 이렇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팟이 이렇게 붙은 거는 지금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쪽에서도 캐펙스를 아람코 이런 국가들이 30%씩, 이런 이제 기업들이 30%씩 늘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 수주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외의 국가들, UAE라든지 이라크, 카타르 같은 국내 대형사들이 수주 풀로 여기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유가 레벨이 지금 균형 유가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사들 수익성 자체도 이렇게 특화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플랜트를 하는 현대랑, 삼성 엔지니어링 쪽, 이런 부분들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밖에 건설사들도 이제 대우는 LNG 쪽, 그다음에 GS는 수처리 아니면 토목 쪽, 그리고 DLNC는 화공 쪽 플러스 토목 쪽 이런 식으로 좀 특화 공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대비로는 이제 이 특화 공종이라는 건 결국은 그런 이제 견적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는 충분히 좀 개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2015년에 도입했던 이런 BMS,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원가율 스윙의 변동성 자체를 좀 줄여드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 연도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2021년 이후부터 프로젝트들 기여도가 이 이후에 수주한 현장들에 대한 해외 실적 기여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결론적으로는 해외는 수주 기대감도 올라가는데 수익성도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드리면은 이제 국내는 수주 지표 좋고요. 기성 지표는 상반기는 플랫하고 하반기 이후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낮은 미분양과 정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해외 쪽은 이제 수주는 하반기 이후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수익성 자체의 개선 여지도 올라간다.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현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탑픽은 현대건설입니다. 요것만 보셔도 해외 쪽 익스포저도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현대건설 연말까지 편안하게 탑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GS건설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해외 쪽 체질 개선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고 특히 수처리 쪽 파이프라인 확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데이터 더 업데이트 나올 때마다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